두 번째 오신 손님은 정희성 민중당 공동대표십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머리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여쭙죠. 예. 최저임금을 두고 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논쟁, 논란, 이제는 뭐 지겹다, 피로하다, 못 살겠다까지 왔습니다. 예. 민중당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과 연구와 실증적인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아주 강하고요. 그동안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간의 2년 동안 지속된 이 최저임금 논쟁에 대한 일단 평가와 네. 의견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거의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승전 최저임금. 그래서 모든 경제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 언론의 이 언론 형태를 보면은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두 자릿수 연속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어려움이 아주 극도로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역으로 거꾸로 되묻고 싶은 거죠. 통계 수치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약 10년 정도 되는데요. 이 10년 기간 동안 두 자릿수 인상은 딱 최근 2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년은 한 자릿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정권 때는 한 5.2%, 평균. 예, 네. 평균 5.2%,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7.4% 정도. 뭐 두 정도 다 합한다 해도 6%가 좀 넘는 정도인 건데, 그럼 한 자릿수 인상 조금씩 인상했다 한다면은 그럼 이전 정부 시절에는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좋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얼마나 기업을 운영하기 좋았는지 저는 그걸 되묻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가게 자영업 하신 분들은 가게를 한번 차리면은 1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한 40% 정도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네. 5년 정도 지나면은 한 80%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로 본다 한다면은 결국은 최저임금이 인상돼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는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부풀려진 거다. 그렇죠. 일부 압박 요인은 생긴 건 맞겠지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주들이 못 살겠다. 예.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물론 뭐 최저임금 인상이 두 자릿수 연속돼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원래 최저임금을 만든 법제도 취지는 최소한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은 이 정도 임금 줘야 한다. 이 정도 밑으로 줘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정해 놨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더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삼성 작년에 영업이익을 보니까 한 달에 5조, 1년으로 보나 58조 가량 영업이익을 냈다 이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많은 영업이익 중에 일부를 중소기업 납품 단가를 올리는 데 썼으면은 그 최저임금 적용받는 노동자들한테도 좋고 뭐 이럴 텐데 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수 언론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최저임금을 동결하라고 그러면 삭감하면은 그럼 잘 안 나가는 경제가 그러면 갑자기 잘 나간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경제 어려움은 다양한 측면의 여러 각도로 봐야 되지 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신 말씀. 예. 시청자 여러분, 그 인터뷰 도중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견해를 표명하고 싶거나 정희성 예, 정희성입니다. 민중당 대표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제가 준비한 질문지와 중복되지 않으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이원화시키겠다. 그렇습니다. 밴드를 정해서 여기서 한번 논의한 다음에 넘겨서 여기서 한다. 처음에 굳이 그게 뭔 차별성이 있나 어쨌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무산됐어요. 예. 그 과정, 무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뭐가 잘못돼서 무산됐고 그 취지가 좋은 건지 개인적으로 찬성하시는지까지 함께. 예. 일단 무산된 이유는 지금 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예. 장애투쟁을 뭐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사가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산돼 있는 건데 언제라도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아마 법안 개편 논의는 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방식을 바꾸자 하는 것, 그리고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하자 하는 것, 이것부터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과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과연 노동자들한테 이로운 건지, 전체 우리 국민들한테 이로운 건지, 이걸 좀 봐야 할 텐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ILO 권고 수준도 실은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형태, 노동자 대표가 참여가 보장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결정 방식은 그게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원화 결정 방식은 상한선, 하한선, 구간 범위로 두는 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소위 말하면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부가 올해 들어서 조금만 인상시켜야 되겠다고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노동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은 속도 조절론의 다른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방식을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 그 공익위원 8명 새로운 사람들 명단이 발표됐더군요. 예. 혹시 그 뉴스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은 예. 못했는데 아마 이제 6월 달까지 6월 이전에 이 앞전 4월 국회가 정상화됐으면은 예. 거기서 이제 개편 논의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 공익위원 선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시각각 6월 달 다가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마 공익위원을 예. 추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면면들을 보셨다면 예. 아주 그쪽 사정이 밝으실 터이니까 새로운 공익위원 8명 인선에 대한 코멘트 겸 평가를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그동안 추천된 공익위원들이 거의 정부 입장에 자유롭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난 시기 이 과정을 보면은 네. 예, 드러났듯이 아마도 지금 현재 정부가 어느 정도 인상을 할 건지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대로 공익위원들한테 저는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하셨다니까 예. 더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좀 그렇습니다. 자, 내년에 인상률을 두고 벌써 당연히 말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 여론조사 물론 이제 어디에서 주최한 어느 방식의 조사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당히 바뀌어지는데 그 네. 유동성은 예. 인정을 하시고요. 최근에 공개된 거 하나 보면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 내년까지 올리면 큰일 난다. 예. 이런 게 의외로 한 40% 정도 답변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40%가 제일 많은 답이었어요. 조금 올려야 된다가 뭐 그다음에 18% 예. 뭐 이랬는데 여론조사 한두 건 가지고 우리가 뭘 전부를 하거나 경향성을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현 수준 동결 어떻게 제가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요. 제가 접한 신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69% 나왔다고 동결하자는. 그래서 동결이. 10곳 중에 7곳은 반대, 동결 입장을 동결 의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서 거의 뭐 최저임금 동결 여론을 이 보수 언론들이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은데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거죠. 물가가 동결됐는지, 통신료가 동결됐는지, 주거비가 동결됐는지, 노동자가 먹고 있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동결됐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동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최저임금 적용받는 400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 사실상 삭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임금 삭감이 되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예.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상식적인가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물가 상승률, 지대 상승률, 주거비 상승률 등등 의식주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의 물가 인상률을 합쳐서 그만큼은 올라도 제자리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질문 제가 할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해봤자 무슨 말이 나올지 뻔한 것이고 아까 우리 정 대표께서 그러셨는데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설문해서 69%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난 100%쯤 나올 줄 알았는데 현수전 논결이. 예. 자, 그러면 민중당에서는 내년도 인상률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잡고 계십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민중당 입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은 예 대통령 만 원. 공약은 예 임기 내 최저시급 10,000원 이걸 공약을 했었죠. 그 공약을 만들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 때 소득 주도 성장, 이 사회 사회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방치해서는 경제도 매우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지나치게 얇기 때문에 지갑이 지나치게 얇기 때문에 이걸 좀 두툼하게 해야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민중당 입장이기 전에 문재인 정부 스스로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최저시급 10,000원 이걸 임기 내에 달성을 하려면은 두 자릿수 인상은 계속 돼야 이게 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굉장히 점잖고 일부러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공약 지켜달라. 이제 근데 이제 공약을 현재 분위기로는 예. 안 지킬 것 같은 일부 느낌이 수정 예. 조금 보류나 유예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 정책들이 상당 부분 후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ILO 비준 문제도 국제 수준,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한다를 일반적인 다른 사안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유독 노동 사안만 글로벌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는지 이게 벌써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ILO 가입했는데 지금 23년이야. 지금 28년, 30년 가까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이 비준 문제를 서둘러야 되는데 이런 것 등등을 보면은 자꾸 후퇴되는 느낌이 들어서 노동 안타깝죠. 존중은 구호에 그친 거 아니었나? 그렇죠. 볼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나마나 형사처벌 내지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데 예.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제 지키지 않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되게 10대 중후반이거나 그렇죠. 대단한 취약계층들이거나 어디 가서 하소연할 줄도 모르는 그런 악랄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은 행정력의 확실한 발동과 그걸 촉구하는 건데 그렇죠. 혹시 당 차원에서 노동 문제에 또 특히 역점을 두고 계시니까 적어도 이런 짓은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어느 만큼 올리느냐 가지고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회적 합의로 마지막 지켜놓은 거 요것만큼은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든. 근데 이것도 안 지켜지는 그것을 우선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혹시 어떤 정책적 대안은 정부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정책적 대안. 요즘 그 TV 드라마 중에 그 노동 사안을 다루는 근로감독관 조장풍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뭐 그런 근로 감독관만 있으면은 뭐 금방 해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 2,000 명. 현실은 참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최저임금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 뭐 3년 이하의 징역,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이 되면은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미지급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면은 뒤늦게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처벌 조항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위반했다가 걸리고 고발 당하면은 돈만 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처벌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이제 사업주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법 위반을 강하게 다루면은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된다는 이유로 상당히 이 솜방망이 처벌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은 이 노동자들의 이 기본권, 최저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게 또 더군다나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헌법 조항이기도 합니다. 예. 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헌법 위반 사업장이죠. 따라서 처벌도 좀 보다 이 강하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봐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근로감독관에게 그런 재량 내지는 그것을 둔 것은 아마 짐작이 가긴 가네요. 일부러 이해를 하자고 들면. 네. 그러나 그걸 결과적으로 악용하고 그렇죠. 그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도 구제를 호소할 자생적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걸리면 내겠다, 그러면 봐준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처럼 뭐 한번 안 지켜보지라는 걸 그렇죠. 유도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것은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 행정 유연성이라기보다는 의지의 약화가 아닌가.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처벌 저도 조항도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처벌 조항도 매우 약해서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네. 심지어는 아주 더 막 나가서 최저임금제를 이 기회에 아예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 예. 뭐 지역별 차등 적용을 두자. 물가도 서울 다르고 지역 지방 다르는데 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을 앞세워서 지나친 최저임금의 인상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결 내지는 아예 결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서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아주 신난 거고 여기에 이런 여론에 밀려서 문재인 정부가 약간은 주춤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이죠. 예.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바로 제기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논리인데요. 네. 지역에 따라서 동일한 노동의 임금을 달리하자라는 얘기는 그건 한마디로 말이 안 되죠. 땅덩어리가 매우 크거나 미국처럼 주 연방 정부가 별도의 법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은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차등을 둔단 말입니까? 똑같은 노동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렇죠. 헌법 정신에 맞지 예,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땅이 크고 넓고를 좁고를 떠나서 그렇죠. 네.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업종 간 역시 동일한 논리로 그것은 법을 쓴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어떤 지역에서 사느냐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그 기준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는 실은 언론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프레임이 네.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실태는 어떠한지 네. 또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지금 현재 결정 방식이 비혼 단신 가구 1인이란 말이에요. 1인 예. 단신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최저임금 적용받는 노동자가 혼자만 사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이들 부양 가족을 최소한 갖고 있는 3인 내지 4인 가족으로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통계를 작성.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정하면은 지금 최저시급 네. 8,350원은 지나치게 작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적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비용도 안 된다는 그렇죠, 논문도 그렇죠.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부각시키지 않은 채 오로지 지불해야 할 기업인들 입장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 좀 안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혹시 대변인도 겸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중당 공동대표만 맡고 논점이 아주 명확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들어도 오해할 소지가 없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칭찬이 아닙니다. 실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예. 그리고 너와 나의 차이를 명백하게 해야 소통도 가능하고 오해를 방지할 수도 있고 네. 물론 또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시간은 약 한 18분쯤인데 그보다 훨씬 긴 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정리가 논점이 입장을 저희가 네.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해서 어차피 올해 계속 논란이 예정될 겁니다. 보나마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저희가 그렇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뵙거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네.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